안녕하세요. 레벨3 문제 풀 시간이 없거나 풀기엔 어렵지만 공부는 해야 할 것 같아 혼란을 겪는 여러분께 레벨3 문제들의 발상들만 정리했습니다. 너무 쉽거나 너무 기초적인 발상은 빼고 유의미한 발상들만 기록했습니다. 최대한 쉽게 정리했으니 3등급 이하 학생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 풀 시간 없으시면 이 영상만 보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돌려보는 것만으로도 중요 발상들을 숙지할 수 있을 거고요. 이해가 힘든 발상이 있는 문제는 한 번쯤 직접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핵심은 반복학습입니다. 이제 18페이지 2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상 1.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중 원의 지름을 빗변으로 갖는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직각 삼각형의 한 각이 30도면 특수 상황이 됩니다. 일단 각 OBP는 60도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 점 O에서 점 P를 이어 삼각형 OPB를 만들면 한 각이 60도고 선분 OP와 선분 OB의 길이가 모두 반지름으로 같기 때문에 정삼각형이 생성됩니다. 삼각형 APO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네? 원에 내접하는 직각 삼각형의 한 각이 30도나 60도면 정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다음, 발상 2. 이렇게 복잡한 도형 상황에서는 결론 부분을 힌트로 삼아보세요. AR 곱하기 BR이라고 나와있으니 저 선분들을 포함하는 삼각형들로 쪼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발상 3. 직각 삼각형의 빗변에 수선이 내려져 있다면 직각 삼각형의 닮음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30도와 90도를 공통으로 갖는 삼각형 3개로 쪼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3개의 삼각형은 A의 닮음이에요. 직각 삼각형의 닮음의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 발상 1. 이렇게 뭐뭐는 자연수 또는 뭐뭐는 정수라는 말이 나오면 자연수 K 또는 정수 K로 놓으면 자연수 정수 조건을 쓰기 쉽습니다.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는 발상이 꼭 기억하세요. 다음, 발상 2. 자연수 조건이 있는 문제들은 자연수를 대입하여 나열해서 푸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n의 자연수를 대입하면서 푸는 문제가 많지만 이 문제는 조건 가에서 발상 1에 따라 설정한 자연수 K의 자연수를 대입하면서 풀면 더 쉽습니다. 왜 이 문제는 n이 아니라 k에 대입해야 해요? 선지를 보면 n이 최소 8개는 나오는데 만약 n의 자연수를 대입하면서 푼다면 최소 8번의 대입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다가 조건 성립 안 하는 n까지 포함하면 10번 이상의 대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 n이 아닌 k에 대입하면서 푸는 것을 발상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발상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요. 2016년에 시행한 6월 모의고사 나형 30번을 풀어보세요. 다음, 34페이지 1번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발상 1. 이 문제에서 선분 PQ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문제 발문에서 선분 PK의 길이가 최소일 때라는 말이 있는데요. PQ를 잘 보면 역수관계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수관계와 최대 최소라는 말이 나오면 뭘 해야 할까요? 산술기하요. 그렇죠. 그럼 PQ가 2라고 바로 나옵니다. 다음, 발상 2.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합니다. 헐, 흉악하게 생겼네. 어떻게 구하지? 쫄지 말고 이렇게 낯선 도형이 나오면 여러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한 좌표축과 평행한 선분이 등장하도록 삼각형을 쪼개주세요. 그래야 선분의 길이를 알기 쉬우니까요. 다음, 34페이지 3번에서 시작합니다. 발상 1. 이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인 게 보이시나요? 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같이 등장하면 일단 역함수 관계를 의심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평행 이동량이 보이도록 변형 함수끼리의 관계를 따져보세요. 그럼 역함수 관계가 더 잘 보일 거예요. 다음, 발상 2. 디귿을 읽어봅시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8보다 크다. 뭐야, A, B, C 좌표를 다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내지? 이럴 때는 기억이나 니은 그리고 아직 안 쓴 조건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기억에는 x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고 아직 반지름 7 조건을 안 썼어요. 그리고 f와 g는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 그래프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겠네요. 자, 해봅시다. 기억의 x좌표 3과 반지름 7을 이용하여 3,7 좌표를 찍고 니은의 기울기 -1 조건과 반지름 7을 이용해서 7,3 좌표를 찍고 y는 x를 지나면서 x좌표가 기억처럼 3인 3,3 좌표를 찍은 후 삼각형들 중에 메이저 삼각형인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보세요. 그 직각삼각형 넓이가 8이에요. 그리고 삼각형 ABC는 이 직각삼각형 안에 있으니 당연히 삼각형 ABC의 넓이는 8보다 작죠. 와, 미친, 이걸 내가 어떻게 떠올려? 당연히 못하죠. 그니까 이 발상은 그냥 받아들인 후 외워서 시험장에 가셔서 푸시면 됩니다. 못 떠올렸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다음, 51페이지 1번 발상 정리 시작합니다. 발상 1. 문제의 삼각함수의 제곱들의 합이 엄청 많을 때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를 떠올리세요. 코사인은 없는데. 각변한 공식을 쓰면 됩니다. 이 공식 말이죠. 이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 각의 합이 2분의 파이가 되는 짝꿍끼리 짝지어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삼각함수들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모두 짝꿍이 있지만 홀수개일 때는 하나가 외톨이로 남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삼각함수들의 개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케이스 분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51페이지 2번 발상 정리 시작합니다. 발상 1. 함수에 있는 문자들 중 a와 b는 부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a와 b의 부호에 따라 삼각함수의 개형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능 수학에서 상황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의 대부분은 케이스 분류를 하는 문제입니다. a와 b의 부호에 따라 케이스 분류를 해보세요. 케이스 분류를 주저하지 마세요. 다음, 51페이지 3번 발상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발상 1. 이 문제는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만 잘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 아시죠? 당근이죠. x는 nx 플러스 2분의 n파이잖아요. 그럼 이 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헐, 잘 몰라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점근선은 y축과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y축 평행이동은 점근선의 방정식에 영향을 안 주니까 q는 무시하세요. 자, 이제 구해봅시다. 원래 점근선의 방정식에서 좌변의 x만 ax 플러스 b로 바꾼 후 변형한다.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다음, 67페이지 1번 발상 정리 시작합니다. 발상 1.
이등변 삼각형 안에 작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서로 AA 닮음입니다. 이 문제 그림의 이미지를 꼭 기억하세요. 다음 67페이지 2번 발상 정리 시작합니다. 발상 1. 여기 이 상황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10이라는 조건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선분 BC를 미지수로 두고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선분 BC를 미지수로 잡는 것도 좋지만 각 BAC를 미지수로 잡고 식을 쓰는 것도 꼭 해보세요.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필수적으로 각이 필요해요.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BAC를 A로 두면 다른 답들도 A로 표현할 수 있어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기 쉬울 거예요. 다음 발상 2. 원점에서 원의 현을 이루는 두 점의 선분을 이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원의 중시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 된다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다음 발상 3.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기억나시나요? 하나의 현에 대해 원주각이 A이면 중심각은 2A예요. 이 문제 풀이 후반부에 가면 삼각형 MOC에서 각 MOC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는데 이 성질을 통해 각 MOC를 바로 구할 수 있으니 정말 중요한 성질이겠죠? 다음 발상 3. 선분 OA의 중점이 M이고 선분 CM의 길이를 구해야 해요. 삼각형의 중점이 언급되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중선정리예요. 문제 풀이 후반부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대신 중선정리를 이용해서 CM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 만약 중선정리를 까먹었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3번 발상 정리 시작합니다. 발상 1. 원의 접선이 있을 때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 수선을 내린 후 수직 표시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 문제에서 5원과 5투에서 이 접선에 수선을 내려보면 5원, 5투, A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딱 봐도 5원호투에이는 한 직선 위에 있어 보이는데요. 공부할 때만큼은 엄밀하게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합시다. 다음 발상 2. 여기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비율을 유지한 채 그대로 커졌을 때 원이 2배가 되면 삼각형도 2배가 되고 원이 3배가 되면 삼각형도 3배가 돼요. 그래서 원의 반지름 비율이 곧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된답니다. 이 내용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문제에 가서 이걸 통해 여기 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을 알아내봅시다. 딱 봐도 평행 같은데? 시험장에서 그렇게 풀어 맞춘다면 상관없지만 공부할 때는 그러면 안 되죠. 자, 이 문제의 작은 원과 큰 원의 반지름 비는 어떻게 되죠? 3대2요? 그쵸? 그리고 삼각형 ARS와 삼각형 APQ는 한 각을 공유하면서도 보기의 기억에 따르면 PQ와 RS도 3대2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 ARS와 삼각형 APQ는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직선도 평행할 수밖에 없죠. 다음 발상 4. 여기 니은 선지를 봅시다. 복잡한 도형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서 언급한 선분이 있는 삼각형으로 쪼개서 푸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삼각형으로 쪼갤 때는 직각삼각형,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같은 특수한 삼각형으로 쪼개는 게 최고지요. 자, 여기서는 직각이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으로 쪼갤게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특수한 거 하나 보이나요? 모르겠어요. 안 보인다면 꼭 공부하세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내린 수선이 있으면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꼭 떠올려야 해요. 닮음이 파악되면 이 두 각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각을 이용해서 니은 선지의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해서 풀면 됩니다. 다음 발상 5. 삼각함수 관련 문제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1꼴의 식이 나오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공식을 의심하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발상 6. 이 각이 A 플러스 90도인 게 바로 보이시나요? 삼각형 외곽 크기 성질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삼각형 외곽의 크기 성질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공부해야 해요. 다음 84페이지 1번은 이미 6월 평가원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84페이지 2번 문제 발상 정리 시작합니다. 발상 1. 첫째 항이 정수이고 모든 항이 유리수인 등차수열이라고 나와있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첫째 항이 정수고 공차가 유리수라는 거예요. 만약 공차가 무리수라면 첫째 항을 제외한 모든 항이 무리수가 됩니다. 다음 발상 2. 나조건에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문제에서 P와 Q의 좌표를 설정해줬으니 그 좌표들이 이루는 직선끼리 수직인 상황이니까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하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왜 특이한 발상을 하지 않고 나조건을 있는 그대로 식으로 써보는 거죠? 원래 문제풀이 1차 시도에서는 항상 문제 조건들을 이용해 조건식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게 막히면 다른 발상을 하는 거죠. 어려워 보인다고 특이한 발상부터 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시험을 망치게 될 거예요. 다음 발상 3. 문제 발문을 보면 첫째 항이 정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식은 첫째 항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항이 정수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려면 첫째 항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변형해야 해요. 문제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항상 문제 발문의 조건을 모두 이용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해야 해요. 다음 문제를 풀다가 이 식이 나왔고 우리에게 남은 건 첫째 항이 정수이고 공차가 유리수이다 밖에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뭘 해야 할까요? 공차가 유리수라는 조건을 어떻게 이용하지? 여기서 미친 발상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근의 공식입니다. 근의 공식이요? 공차 D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D에 대한 2차 방정식꼴이 나옵니다. 여기서 근의 공식을 쓰면 이런 식이 등장합니다. D가 유리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루트가 사라져야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루트 안에 수가 제곱수가 되는 경우로 케이스 분류를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와, 도저히 내가 떠올릴 수 없는 발상인데요? 당연히 못 떠올리죠. 이건 학생 스스로는 거의 떠올리기 불가능한 발상이에요. 그러니 지금 배우고 수능장에서는 맞추면 됩니다. 처음 풀 때 스스로 못 떠올린 거는 죄가 아니지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 못 떠올린 거는 죄입니다. 다음
84페이지 3번 문제 발상 정리 시작합니다. 발상 1.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 수열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발문은 첫째 항이 0이 아니며 공비알이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0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첫째 항이 0이면 모든 항이 0이 될 겁니다. 만약 공비가 1이면 모든 항이 같을 것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주기적으로 같은 항이 나올 겁니다. 공비가 0이면 두 번째 항부터 그 이후의 항들은 무조건 같은 값이 됩니다. 다음 발상 2. 등비 수열은 공비의 범위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의 항을 좌표 평면에 찍어볼게요. 공비가 양수면 항들의 부호 변화가 없지만 공비가 음수면 항들의 부호가 교대로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항들의 절대값은 점점 커지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점점 항들의 절대값은 0으로 수렴하죠. 만약 공비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문제를 만나신다면 공비의 범위로 케이스 분류를 하셔서 문제 풀어야 합니다. 다음 102페이지 1번 문제 발상 정리 시작합니다. 발상 1. 나 조건을 보면 n번째 항과 n 플러스 4번째 항이 값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m항부터 n 플러스 4항 사이의 항들을 구하는 게 이 문제 핵심입니다. m이 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요? 일단 시도해봅시다. 수열식에 n에 m을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m이 몇인지 모르는데도 아래 식은 자연스럽게 모순이 나오네? m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니까 낯선 수열이 나오면 쫄지 말고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n 플러스 3을 대입하면 짝수와 홀수가 같다고 나오기 때문에 아래 식에서 모순이 나옵니다. 다음 102페이지 2번 발상 정리 시작합니다. 발상 1.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m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함정이 있어요. 자, m이 40일 때의 식을 봐봅시다. 딱 440 됐으니까 m의 최대값은 40인 거 아닌가? 그럴 것 같죠? 근데 함정이에요. m에 41을 넣어보면 숫자가 빼지면서 또 부등식이 성립해요. m이 42일 때 해봐야지. 이제부터 안 되나 보다. 그것도 함정이에요. m이 43일 때도 성립해요. 와, 이거 완전 함정투성이네? 수능에서 이런 문제나 나오면 섣불리 m의 최대값을 판단하지 마시고 충분히 나열해보면서 빼지는 숫자가 있더라도 440 이하가 되지 못할 때 답을 확신하세요. 이 사례를 꼭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다음 102페이지 3번 발상 정리 시작합니다. 발상 1. 이 문제는 삼각형이 수열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선분이나 넓이를 수열의 EN으로 설정해야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넓이 조건이 있으니 넓이를 수열로 설정하면 될까요?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분 조건도 같이 있기 때문이죠. 넓이를 수열로 설정하면 선분 조건을 쓰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나 선분을 수열로 설정하면 선분 조건도 쓸 수 있고 넓이도 선분끼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넓이 조건들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수열 AN으로 잡은 후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상 총정리가 끝났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변형되어 나오니 문제의 발상들을 뽑아내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의 발상들을 잘 정리하신 후 노트화하여 시험장에 가져가세요. 수능장에서도 변형 문제를 만났을 때 잘 풀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잘 해왔고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노력했고 한 분 한 분이 높은 성적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수능 대박 기원할게요. 안녕.